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3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 직장은 여의도이고요. 아내의 직장은 이제 판교입니다. 합산 소득은 한 1억 초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당에서 전세로 거주 중에 있는데 24년 2월이면은 만료 예정이다. 지금 12월이니까 2달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그죠? 그 전에 어떤 실거주 및 투자가 가능한 곳을 좀 매매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은 저희 순수 현금은 약 2억 5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6억대 내외 아파트는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한 1억 초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자녀도 없으시니까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저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축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남편은 구축이라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 의견 조율이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의 핵심이 이거죠. 현재 현금이 한 2.5억이 있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뭐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한 6억대 정도의 아파트를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죠? 즉 이제 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를 보시는 거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자녀도 아직 없으니까 투자의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재 상황에서 거주하고 투자를 하면서 투자성이 좀 가장 높아 보이는 지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번호 순서대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6억대 정도에 맞춰가지고 요 송파에 보면 이미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내 재개발 구역인데 이 안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 소형 아파트가 한 6억대 정도 하니까. 그쵸? 현재 자본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강남 3구 지역도 거주하고 투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저는 뭐 여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이제 2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주하고 투자로 보는 거니까 직장의 위치가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한 분은 여의도, 한 분은 판교다 보니까, 그죠? 그 나머지 한 지역은 동작구 쪽에 지역을 또 한 곳을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성남 쪽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동작구는 정비 사업은 아닌데 정비 사업에 좀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지역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의 의견이 신축의 아파트지 않습니까? 신축의 아파트인데 시세를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전 고점 대비 좀 낙폭이 있는데 가격의 반등이 거의 되지 않은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성을 보면은 1번, 2번, 3번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거주 환경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분당에서 해당 지역으로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좀 가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매물도 시장에서는 어떤 뭐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내가 집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사실 많이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 처음이신 것 같기 때문에 부동산 주요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죠. 주택 시장이 현재 냉골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이제 하락 전환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이 지나서 내년 상반기 안에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타이밍상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매수자가 약간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요. 가격 조정도 조금 괜찮고요. 그리고 가격이 낙폭이 있는데 아직 반등이 안 한 지역들도
그 가격에서 더 가격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매매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사가 뭐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팩트로 보면은 서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강북, 도봉, 강남권 이렇게 하락을 한 게 맞는데 아직 송파는 지금 보면 이제 보합권이죠. 보합권이고 용산은 아직까지도 0.02% 좀 올랐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기사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매매가도 매매가인데 더 중요한 건 전세가입니다. 근데 전세가가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좀 플러스인 상황이고요. 0.14까지 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 현상은 사실 매수의 어떤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죠. 뭐 금리도 좀 당분간 높고, 그리고 최근에 주요 지역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르면서 주요 지역의 가격대들이 막 수억씩 올랐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누적이 돼서 사람들이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실수요자장이죠. 현재 투자자의 수요보다는 실수요장인데 실수요자 분들이 사실 전세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요, 매매가가 계속 내리기는 쉽지는 않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면 뭐 MB 때와 닮은 주택 시장이다. 다시 돌아온 그때 그 관료.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박상호 국토교통부 내정자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과거 내용을 좀 보면 MB 정부 취임 직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사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해서 미분양이 쌓였고 거래도 더 끊겼었습니다. 그 직후에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내정자 분께서 2011년 취득세도 감면을 했고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강남 3구도 투기 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그때와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MB 때와 좀 비슷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때 정책을 펼쳤던 분이 다시 내정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현 정권의 색깔도 사실 비슷하죠. 근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취득세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강남 3구, 뭐 용산까지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뭐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놓고 보면 현재보다 거래량이 더 나오지가 않고 거래가 급감이 되면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분께서 이제 박상우 고려대 공과대학 석좌 교수죠. 이분께서 내정자인데 이분께서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2022년 11월 7일 날 부동산 규제는 모두 풀어야 된다. 주택 270만 가구 절반 공급도 어렵다. 그죠? 규제를 풀어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전 기사네요. 그죠? 한겨울이 왔는데 반소매로는 못 버틴다.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는 뭐 다 풀어야 된다. 지금 공급망이 좀 파괴가 됐고 지금 당장의 어떤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벽히 풀지 않으면은 이거는 몇 년 뒤에 사실 뭐 호미로 막을 일을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이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주택 매매에 상반기에 좋은 지역들의 매매 저점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직장의 위치를 좀 보면 한 분은 여의도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판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가 직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보통 신혼집을 잡을 때 집을 잡을 때 중간 위치를 잡거나 그죠? 혹은 각각의 직장 위치를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동떨어져 가지고 요 북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너무 멀어지니까 보통 요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자본이 한 2억 5천 정도가 있고 6억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할 때 이 중심 지역은 우리가 사실 당장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그래서 제껴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릴 지역은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한 곳은 이제 성남이고요. 성남을 한 곳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아내분이 좀 신축을 선호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축도 하나 좀 저평가인 지역,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송파입니다. 송파. 근데 송파는 정비사업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조합 설립도 되어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아파트인 구역이고요. 그런 구역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작구 내에 보면 흑석이 있죠. 흑석도 보면 여기는 정비사업 구역은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인데 대지지분을 좀 보면 사실 대지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을 놓고 보면 거주하면서 투자성이 좀 높아 보이는 6억대 아파트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기간 대비 우리가 어떤 거주하고 투자로 봤을 때는 요 2번 순서, 2번이 가장 투자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3번,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구축의 아파트를 살면서 몸테크를 하면서 뭐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신축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당장의 어떤 만족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의사결정을 좀 같이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이제 금광동에 보면 성남이죠. 금광동에 보면은 제가 올 초에 아마 영상을 찍었을 때 성남의 아파트에 뭐 특정하기로 보면은 금빛가락 매종이 금매로 막 6억대 후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들은 지금 다 사라진 것 같고요. 현재 약간 못난이 매물이 한 7억 후반대 나와 있고 막 8억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억까지 좀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당 지역은 좀 사도 실거주 하실 분들은 괜찮다. 이미 사실은 1억 이상, 뭐 1억 몇 천이 반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현재 뭐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가용 예산 하에서는 우측에도 보면은 한양 수자인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남 마크브인데 세대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파트도 보면 25평 기준으로 한 6억대가 아직은 매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층도 아니고 이제 중층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이 아파트도 보면 전고점이 이제 8억이 넘었던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보면 한 6억대 후반까지 거래가 됐다가 6억 중반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곳 막 3곳 이렇게 막 뿌린 것 같은데 가격 조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런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당 지역 동일 이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큐브가 이 신축의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일반 분양을 한다, 해당 동일한 위치에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할 때 25평의 분양가가 현재 나와 있는 매매가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2021년도에 그 사실 거의 신축급의 아파트인데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동일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평가인 지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내분의 생각처럼 신축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투자를 하면서 내 직장이 이제 판교니까 판교로 좀 출퇴근하기에 뭐 남편분은 좀 거리가 좀 있겠지만 한 분을 좀 몰아준다라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천동입니다. 투자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한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어느 지역인지 아실 것 같고요. 마천동에도 보면 마천 1구역이란 곳이 있어요. 근데 재개발 구역인데, 해당 구역 내에 보면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록 이제 저층이고 뭐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은 6억대 한 초반까지도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자녀도 없으니까 이제 두 부부가 거주하고 투자로 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뭐 예정 구역도 아니고 이미 조합 설립도 났고요.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좀 앞두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강남 상구지 않습니까? 송파구고요. 거여 마천은 주변 지역에 같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25평 또는 34평까지도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남편분의 직장의 위치로 거주지를 좀 몰아준다라고 할 때, 그리고 향후에 뭐 자녀가 생겨서 아내분이 뭐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지역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뭐 흑석동의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흑석동도 보면 흑석동의 주택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싼 지역은 맞는데 잘 찾아보면은 청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340세대 가량 됩니다. 단지는 비록 작지만은 여기에 저층의 아파트가 한 6억대 중반 정도 합니다. 근데 얘의 현재 가치는 사실 보잘것이 없지만은 얘의 대지 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미래 가치가 매우 좋은 단지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특히 주변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향후에 다 정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좀 이렇게 끌어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단지도 정비 사업 예정지로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주하고 투자로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 가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30대 후반에 맞벌이 직장인 분께서 합산 연봉이 한 1억 초반이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직장이 여의도이고 아내가 이제 판교이신데 때마침 24년에 이제 초에 전세가 만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월이니까 뭐 한 3월, 4월까지는 이사를 가셔야 되겠죠, 늦어도.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매문을 주셨는데 아내분은 신축을 선호하고 남편은 투자성 높은 곳을 선호하고 계셔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투자성이 높은 지역으로 먼저 첫 번째 1안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송파구에 있는 마천 1구역 내 아파트 거기가 저는 1안이고요. 2안은 흑석동 정비사업 예정지. 물론 여기 정비사업 확정이 된 데는 아닙니다. 이제 가능성이 높다, 대지 지분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 아파트도 흑석동의 6억대 아파트는 사실 없습니다. 비록 저층이지만은 미래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남의 신축 아파트도 사실 대부분은 다 7억대, 8억대가 넘어가는데 성남에 이제 6억대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해당 단지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정고점이 8억이 넘어갔던 단지인데 이미 한 20%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데 반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도 우리가 내년에 이제 전세 만료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인여로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요 저평가인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주택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 다시 2년 후쯤에 봤을 때 아마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장의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은 그런 기사만 보진 마시고요.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거주하면서 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24년도 상반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